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한대건의 음담패설 시즌2 이것도 제목이 바뀔 건데 토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얘기하다가 까먹었더라. 어쨌든 세상이 좀 불합리하죠.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처한 상황이 그렇기도 한데 뭐 인생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경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나쁘다면 나빴고 또 좋다면 좋았다고 할 수 있는 적중 꽤 많이 나왔어요. 뭐 메인 승부 저도 많이 잡아내고 했는데 더바가를 놓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잡을 수 있었는데 좀 놓쳐서 그런 건 좀 이렇게 생각이 좀 오래 남더라고요. 뭐 광고는 나가면 아시겠지만 광고는 뭐 딱 3개밖에 짜질 수가 없어서 뭐 더 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욕하잖아. 저 새끼 맨날 광고질만 한다. 근데 나같이 광고 안 하는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뭘 맞췄다, 뭘 잘했다, 못했다, 뭐 대박 별대박형 찍는 거 봐봐. 와 진짜 뭐 한 90%가 광고야 그 형은. 뭐 잘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자꾸 자극을 줘서 여러분들이 자꾸 별대박을 신청하게 하는 건데 난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 어쨌든 좀 불합리하고 억울해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경마도 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취재 기자를 하면서 좀 힘든 부분이 항상 있어요. 제가 계속 이 활동을 하면서 목요일날 취재 들어가면 사실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취재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야기하죠. 뭐 마주가 봤다, 뭐 조교사가 봤다, 한대건이 저 새끼가 저라고 뭐라고 씨부리더라. 그런 걸 보고 나서 기수나 조교사한테 이렇게 압박을 가한다든가 아니면 조교사가 보고 기수한테 압박을 가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자꾸 제 입지가 없어지는 건 맞죠. 뭐 그 친구들 기수들이 저한테 주는 거 없습니다. 아니 제가 또 그 기수한테 주는 것도 없죠. 솔직히 그렇죠. 근데 그냥 취재 기자는 신분이고 내가 여러분들은 못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서 취재를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지들 스스로 이렇게 가려요.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뭐 말이 한 마리가 있는데 뭐 그 말을 갖다 기수는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조교사는 또 그걸 마주한테 좋다고 얘기를 했어. 마주 당연히 입상에 실패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마주가 야 나한테 말 좋다고 했는데 한대건이 방송 보니까 야 말새끼가 안 좋다고 했다는데 기수가 넌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서로 또 이렇게 입장이 굉장히 난감해지고. 예전에 코리안컵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매년마다 큰 행사인데 코리안컵이라는 경주를 할 때도 그 외국인 조교사들이 다 똑같습니다. 외국인 조교사들 그때 당시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 5마리인가 6마리 왔을 때 전부 다 순위권 안에 못 들었죠. 착순권에 1마리가 들었는데 그 사람들 인터뷰한 걸 보면 참 가관의 똥집입니다. 뭐 장거리 비행을 하고 왔어서도 마필이 뭐 경쟁력이 있다. 지금 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개구라를 쳐놓고 꼴찌했죠. 그게 정답인가요? 예. 그렇게 속여야지만 경마 팬들을 속여야지만 좀 좋게 얘기해야지만 옳은 걸까요? 인기마가 뻔히 나가면 인기마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승훈 기수가 서울에 대상경 때문에 참여했을 때 벌써 오래죠 그게. 서승훈 기수가 인기마를 타고 나서 내가 이 마필이 안 될 걸 아는데 컨디션이 좀 떨어져서 그래도 열심히 안 타면 어떡하냐. 악착같이 말머리를 해서 3착을 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예시장 가면은 야 뭐 제가 서승훈이가 빼먹었네 뭐 어쩌네 여러분들 욕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서승훈 기수는 그래도 나는 말을 열심히 타야 되지 않겠느냐 알고 있지만 정말 양심적인 기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 모를까요? 조교사가 내 말을 내보냈을 때 이 말이 지금 현재 컨디션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인기 1위가 되겠지만 이거 분명히 안 될 텐데 이런 생각 분명히 하지 않을까요? 왜 그걸 솔직하게 말을 못하죠?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 스피커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마필은 어차피 인기 1위가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근데 자꾸 이제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제가 말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되는 순간 점점 경마라는 것이 저 같은 취재 기자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암흑 속에 가려져 있는 자기들만의 세상에 있는 기수나 조교사들 마주 마사회의 사이트 마사회라는 집단에게
우리의 알 권리를 뺏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하진 않지만 좀 취재 들어가서 오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세상 살기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살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정치판하고 똑같죠. 내가 원하는 것을 떠들어도 그럴싸하게 호응을 합니다. 그래, 너 마음 많이 아프지. 그래도 마음 많이 아플 거야. 내가 그거 다 이해해. 나도 너 그러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난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해. 그리고 나서 시간이 가죠.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대한 시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정치판이죠. 제가 지금 딱 그 짝입니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뭐 깰 수 없고 바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도 싸우고 있는 입장이고 그거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저도 개인적인 일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운이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안 바뀌어도 누군가가 자꾸 얘기를 하고 뭔가 바꾸려고 하면 어느 누군가가 그걸 듣고 머나먼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그래도 그걸 바꾸려는 어떤 기회가 생기고 이유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경마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자꾸 얘기를 해주고 자꾸 공개하고 투명한 경마가 될수록 경마 팬들이 많이 경마장을 찾을 거고요. 또 대상경주가 대상경주답다면 그 한 경주를 보기 위해서 정말 직접 보려고 머나먼 뭐 전라도에서 서울에 올라오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스타가 없고 스타 말이 없는데 자꾸 경마 배팅만 더 하라고 한다고 해서 경마를 하겠습니까? 재미가 있어야지. 한대건이가 여러분들을 재밌게 못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저희 입장이니까 뭐 이번 주 역시 최선을 다하겠죠. 결과에 순응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경기들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한대건 더바가 승부가 아닌 다바가 승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출전하게 됐어요. 제가 늘고 늘었던 마필이 다음 주에 출전하는데 경주판성 보고 다바가 승부를 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기억하시고 다바가 승부처가 있다는 거 다음 주에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바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두 번? 올해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걸로. 한번 있는 거 한번 다 때려봤고 저도 한번 막건 사고 원래는 사면 안 되지만 전 추적에서 막건 사면 안 돼요. 잘려요. 한번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봤고 한번 승부 한번 해보자. 다바가 승부처 다음 주에 있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광고 하나 하고 갈게요. 일단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정답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한정가는 문자 잠시 후에 새마을 공고 계좌번호 밑에 나가고 있으니까 보통장 문자를 입금하시면 하루에 2만원 이틀에 3만원이니까 미리미리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060-300-7766 핸드폰 문자 결제하는 거예요. 결제하실 분들은 핸드폰으로 결제하실 분들 하시면 되고 음성정보는 광고 060-756-99 나가고 있으니까 광고 보시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괜찮았어. 요즘 이렇게 한 주는 괜찮고 또 한 주는 조금 별로고 그러잖아. 이렇게 쭉 괜찮아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 공개드리겠습니다. 36812 36812 8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6만은 4경주와 7경주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주 메인 승부처 금요일과 토요일날 30배 50배짜리 잡아냈죠. 아무도 안 들어. 나 제주 그렇게 잘하는데 왜 안 듣지? 참 신기한 사람들이야. 내가 그래도 여러분보다 나아. 뭐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 맨 땅에 헤딩인데 난 그래도 전화해볼 때라도 있잖아. 너무 솔직한가? 어쨌든 제주6만원 맛있는 케찹 소스로 여러분들 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할 말 다 했으니까 광고나 봅시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이경주입니다. 그리고 제이맨 파이터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고모 원더케입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이번에 상금벌이 하면서 기쁨을 맞게 할 겁니다. 고모 원더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1번, 4번 파이터가 조금씩 선두를 뺏어갑니다. 1번 제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4경주입니다. 이번만 이거나 이번에는 멀로 기술을 기승하면서 그러는 의지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백하기 이번 군주까지 과연 충막가입니다. 노리고 들어가야 될 맛이고요. 4번 놓고 2번 쪽으로 의 싸움에서 2번, 4번, 5번.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부경 제1경주 시작했습니다. 1경주입니다. 3방이 대위가 선행을 강력하게 노리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필모와 최강 클리어는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지만 번호빨 자체가 없는 마시는 아니죠. 6번을 놓고 2번과 7번을 6번, 7번 두 마리 갖춰보고 뒤를 자, 봅시다. 출발해 봅시다. 뭐예요? 네. 1경주고요. 경주 분할됐죠? 10만 경주인데 1경주 분할됐어요. 10마리 앞피디 주자는 1000m의 단거리 경주입니다. 그게 뭐 확연하게 대단했다? 뭐 능력이 엄청나다? 이러한 뭐 신형 앞필이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앞필들이 뭐 나름대로는 견인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신마가 1번은 광야시다가 2번은 발바투 같아요. 일단 1번 광야시대는 11월 1일날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게이트 이탈이 느리진 않아요. 하지만 뭐 엄청나게 빠르지는 않고, 그래서 좀 안쪽에서 밀고 나와서 선입권 전개를 하니까는 직선에서도 어느 정도 뭐 아주 인상적인 뭐 탄력을 보인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마필인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외곽으로 밀리면 안 되겠다, 뭐 안쪽에 꼭 있어야겠다 했는데 기가 막히게 안쪽 게이트를 차지했습니다. 김정준 기수가 조교를 하고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긴 하지만 게이트의 여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번 게이트의 이점, 또 이혁 기수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1경주에 강한 기수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도 데이터가 있는데 나한테는 1경주에 제일 강한 기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문세영과 이혁입니다. 이 두 명의 기수가 1경주에 굉장히 입상 확률이 높아요. 물론 이제 그러한 나피를 탔으니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있잖아, 파이팅이 넘치는 기술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신의 체력적인 부분이 처음에 쏟아부을 수 있는 기술이 누구냐, 어떤 그 데이터 상황은 그렇잖아요. 문세영과 이혁 기수가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 기술이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는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안면부 골절로 인해서 올해는 보기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유상한 기수가 말에 기승을 해요. 부산 조교를 지난번 주에 하는 걸 보고 이번 주에 잘못 나왔나? 마사회가 이 조교자를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사회 자료 중에. 뭐 기수가 뭐 예를 들어 유상한 기수가 조교하지 않았는데 유상한 기수가 뭐 조교했다고 나온다든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다음 유상한 기수가 두 마리를 조교하길래 이거 뭐 잘못 나온 거 아니야? 발가락에 그 금이 갔다는데 어떻게 말을 타지? 그랬더니 타는 거 맞대요. 네, 그래서 유승환 기수가 직접 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무리는 하지 않고 한 두 마리 정도 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유승환 기수가 뭐 욕심이 나는 말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1번 강야 시대는 이혁 기수의 파이팅과 그리고 게이트 1번의 이점이라 한다면은 충막감으로까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6번과 발바투 역시 말은 괜찮았죠. 약간은 밀었어요. 선두권 가담을 시키고 나서 좀 기대는 모습은 있었는데 끝걸음에서는 상당히 뭐랄까 여력이 있는 느낌? 힘이 있는 느낌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19조 마방이 뭐 아주 뚜렷하게 능력마가 있는 마방은 아니죠. 그래서 곽영호 주교사님이 항상 사람이 좋으신 분인데 아침마다 이렇게 식사하러 오시거든요. 그럼 항상 뭐 밥 먹었니? 라고 물어봐 주실 정도로 상당히 좀 다정다감하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명망도 있는 분이고 인성도 좋으신 분인데 말 수급이 이렇게 안 돼서 좀 성적은 좀 그래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요 이범아 발바투 같은 마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서 내년에 좋은 성적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래간만에 19조에 괜찮은 10만 하나 들어왔다 봤더니 이 발바투예요. 사람들은 경쟁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마 알파독은 이 10월 25일 날 주행검사를 볼 때 보면 1번 4초대로 합격을 하는데, 결선 전방에서 왼채찍을 대니까는 말이 사행을 해요. 그래서 주행 불량으로 이제 불합격을 당하죠. 그래서 두 번째 10월 1일 날 주행 검사인데 요때는 또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실전은 항상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주행 검사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실전에서는 또다시 채찍을 대고 아니면 말을 막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그러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좀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W 정도? 예. 럭키 상호는 선행에 올인을 해야죠. 예. 이게 게이트 이탈력이 가장 빠릅니다. 뭐 지금까지는 게이트 이탈력이 빨라도 직전엔 1300이었었고요. 그전엔 1000m에서 워낙에 센 말들을 만나서 뭐 따라가는 전개에서 망쳤는데 반독 선행에 나설 것 같아요. 말이 좀 발주기 안에 들어가면 막 요동도 하고 막 지랄도 해서 좀 걱정이 되는 마필이긴 하지만 일단 해당 거리가 1000m라는 점, 또 신마 중에 강한 마필이 없다는 점에서는 아예 배제를 하고 공략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7번 와일드 우주가 의외로 잘 뛰었어요. 신마 데뷔전 경주에서 보면은 말이 좀 무디죠. 뭔가 이렇게 맹하고 밀어줘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거리차가 있는 상태에서의 한 4착이기 때문에 거의 11마신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전을 경험해 봤다는 거, 뭐 똥이든 된장이든 먹어본 놈이 알지 먹어보지 않은 놈은 똥인지 된장인지 잘 구분 못하죠. 아니구나, 이 말이 맞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실전을 경험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할 것 같고요. 9번 스트롱레드는 나름대로는 가능성을 비췄던 마필인 건 맞는데 조교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8번 마 바벨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뛸지는 모르겠는데 기록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8월달에 주행검사를 불합격을 당하고 7월달에 불합격을 당하고 8월달에 바로 거세를 하죠. 그래서 이게 그 안에 사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7월달에 주행검사 합격, 그 다음에 거세, 다시 주행검사.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았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 일단은 한두 번은 지켜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번이나 2번. 1번이나 2번 중에서 충만감을 골라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를 한번 보면 1번과 7번이 많이 잡혔네요. 뭐 그럴 수 있죠. 7번은 실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들이 다 능력의 차이들이 굉장히 비슷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5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1번, 2번은 현장 컨디션 좋은 놈으로 체중도 한번 보고요, 확인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만 2경주로 넘어갑니다. 11마리 PT 출전했죠. 많이 없어요. 이것도 이번 주에 신마가 되게 많이 출전했는데 이렇게 능력이 있는 마필들이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별정 A 경주로 펼쳐지고 상금은 3천만원 주는데 말이 없죠. 오죽했으면은 누추입을 걸쌌는 팔마 베스트 군단 인기 1위로 등극을 하는 것 같아요. 베스트 군단. 뭐 말하는 김덕현 기수를 만나보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김덕현 기수가 조교를 직접 했죠. 그래서 상태는 좋구나 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근데 워낙에 늦추입이니까 단점이 있고. 3마 질주의 꿈이 좀 냄새가 나죠. 18조에 도입되는 마피들은 전통만은 없다고 봅니다. 이 박대영 조교사가 조교장에서의 아침에 새벽의 카리스마가 굉장히 넘치는 분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A급 기수와 C급 기수, 뭐 18조는 뭐 A급 기수밖에 태우지 않기 때문에 뭐 문세영, 뭐 김용근, 뭐 이동아, 그러니까 좀 잘 나가는 기수들은 18조 말들을 타고 싶어 하죠. 워낙에 성적들이 좋기 때문에. 근데 그 기수들도 박대영 조교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보를 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숫보를 타, 이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아니면 쌍욕 쳐먹죠.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 관리가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맡기는 것보다는 자신이 주도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대영 조교사는 거의 뭐 가천벌의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교사이기 때문에 똥말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사업만 질주의 꿈은, 하지만 단순히 주행검사만 놓고 본다면 좀 밋밋했죠. 좀 제어하듯이 타고 채찍을 대면은 탄력이 없는 모습은 아닌데 뭔가 좀 밋밋하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게요, 이러한 편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만 질주의 꿈이 별 능력이 아직까지는 다 드러난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센 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편성을 기가 막히게 골라 쓰는 것도 조교사의 능력이죠. 편성을 읽고 내 말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편성, 거기다 갖다 쓸 수 있는 게 그게 조교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마 질주의 꿈은 보여준 걸음이 대단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마필이 정말 편성을 잘 골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교적 약체들, 비교적 신마들도 약하고 실전 경험을 왔던 마필들도 걸음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은 마필들 틈에서 출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마필 3화 7주의 꿈이 이번 경주 키를 주고 있지 않느냐. 물론 1번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너무 바닥을 기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을 보내놓고 멀로기수의 이제 페이스 안배, 멀로기수가 그건 상당히 잘하죠. 갖다 붙여놓으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좀 느리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본다면 충분히 견적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4번이 가장 이번 경주에 관심이 좀 가는 마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베스트 군단은 김덕현 기수 만났는데 말 좋다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올라오는 한 발이 있으니까 뭐 이거 한 방 맞고는 끝이 날 수도 있고. 다행이다는 편성을 잘 골랐고요. 실버 넘버원 타켓이 이게 좀 안 팔리는데 오늘 이혁 기수를 만나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주행검사에서 1분 5초대를 끊는데 발주기 타에서 좀 놀래요, 아이. 그러면서 이제 선입관 가담해서 이제 꾸준히 뭐 채찍 동반하고 밀어서 이제 합격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1분 5초야. 그럼 별거 없잖아. 그래서 크게 기대 없이 이혁 기수한테 물어봤었는데 이혁 기수는 조결하다 보니까 느낌이 나쁘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좀 앞선을 공략을 하게 된다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안쪽 게이트에 들어와서 앞선을 나간다면 의외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1번이 더 빠르기 때문에 넘버원 타깃이 과연 1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관건인데 어차피 신마들은 모래 안 맞아 잘 뜬다는 말씀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이혁 기수의 입장에서는 넘버원 타깃이 조금 더 선전하기 위해서는 아마 선행을 추구할 겁니다. 1번이 대단히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요게 그걸 넘어가 준다면 의외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11번까지는 기여를 하시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10번 스프링컴은 6월달에 합격을 하면서 9월에 골마겸이 있어요. 데뷔전도 안 치르고 막 지금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글쎄요. 조교 때는 모습 좋지만 한두 번은 지켜보고 싶고 뭐 크게 대단한 마필들이 없어요. 이건 뭐 과천 에이스도 조교 때는 나쁘지 않은데 그런 상태에서도 맨날 꼴찌라고 있으니까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4번을 놓고 3마리 마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지는 뭐 택도 없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택도 없이 뭐 8번 올드가이 아닌가? 네, 그렇게 되겠죠. 8번 올드가이로 잡히는 경우가 많죠. 뭐 우승할 수 있죠. 근데 워낙에 둔한 마필이니까 너무 과실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해서 3마 질주했고 분명히 18조는 말을 만들었고 나왔을 거예요. 4번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경주 넘어갑니다. 9마리의 마필이 출연했고요. 한대간의 첫 번째 일요일 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마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뭐 파이팅 나우, 오마 조동 로켓, 그리고 고마 콰이어트 아델. 이 세 마리가 가장 눈에 돋보일 것 같아요. 인기도 이 세 마리 쪽에서 분산이 되겠죠. 일단 이번 파이팅 나우는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했으면 또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보여줄 걸음이 있고요. 오마 초동 로켓은 다소 밋밋하죠. 걸음이 이제 결선산 앞에서 조금 무뎌지는 맛이 있다 보니까 1300이라는 거리가 장체 1000m였는데 1300이라는 거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선행이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선행을 누굴 보내놓고 바로 붙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개적인 이점은 있고요. 고마 카이어트 아델은 성적체육 기술을 만나보면 이게 당시에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데뷔전이었던 경주에서는 다른 마필들이 원체 강한 마필들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 말이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이 잘 떴다.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마 카이어트 아델도 역시나 들이대볼만 하죠. 자, 그렇다면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하고 공략을 하는 경주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5번을 약간 좀 약하게 보고 2번, 9번을 좀 더 세게 보는데 이 마필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번 총문 볼트, 그리고 1번마 K 원더풀,
이러한 마필들도 이 세 마리의 마피들의 빈틈을 충분히 파고들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내가 막고는 어떻게 사느냐의 관건이죠. 어떤 마필을 충만해 놓고 어떻게 이러한 경주를 살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번 경주의 충분감을 9번과 2번 중에서 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9번 아카이에트 아델 쪽으로 조금 더 기울긴 했던데 뭐 현장에 가서 뭐 체중이라든가 주로 상황인가 봐야 되니까 거기서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2번과 9번 이 두 마필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제가 체크드렸던 1번, 4번, 5번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자, 한대건이가 과연 어떠한 마필을 가지고 이번 경주를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문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 3경주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 새마을금고 광고 나가고 있죠. 네, 나가고 있는데 어디야? 이쪽이야? 네, 새마을금고 나가고 있으니까 입금하시고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 뭐 옆에 나가는 060-706-9999 음성정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상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형문 4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일단은 난 마성투원이 승급한 줄 알았는데 승급을 안 했네. 야, 정말 이 말은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똥말이라는 걸. 또 인석영 보면 화를 낸다. 똥말은 아니고요. 참 애매한 말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멀로 기수가 기성에서 8월 10일 날 입상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 좀 더 뛰겠구나. 근데 그게 별거 없었다는 것을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증명을 하고 있죠. 뭐 늑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경기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한 발에서 더 힘을 내지 못한다든가 이건 상대마들이 그냥 잘 뛰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마성투원도 충분히 해볼만 했는데 거기서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사의 선택은 감량 기수죠. 마이너스 2kg 감량. 문성혁이라는 기술을 기능을 시켰습니다. 잠시만요. 뭐 잘못 눌렀다 또. 아유, 정신같이. 기다려봐요. 금방 할 테니까. 요거를 갖다 놓고. 됐네. 그래서 마성투원이라는 마필. 그래서 문색이라는 마이너스 2kg의 감량 기술까지 기능을 시켰습니다. 문성혁 기수는 아직까지 이 마필에 대한 파악이 얘기를 나눠보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뭐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하니까 또 문성혁 기수의 마이너스 2kg를 선정을 한 거는 인석이 형이 이 부분까지 살려서 마성투원이 정말 어리버리하게 2착 승급하는 것을 막은 겁니다. 어떻게든 우승을 해서 승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안 될 건 없다고 봐요. 편성도 약하고. 근데 꼭 이러고 실망감을 주니까 사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8번 바디스타는 뭐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올라오는 걸음은 있고요. 7번 이스트 챔프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봐요. 이게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는데 처음에는 데뷔전 때는 멀로 기수 별거 없는 모습이었는데 초반에 굉장히 많이 밀렸죠. 기대는 마필한테 밀리면서 경주를 제대로 못 풀었고요. 그랜틈에도 불구하고 끝감을 보였다고 한다면 뭐 빠른 말이 뭐 있어요? 마성투원 빼고는 6번 보내놓고 바로 뒤에 붙어갈 수 있는 안토니오 기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발주기탈 능력이 굉장히 좋은 기수죠. 그럼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7번은 가장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 8번은 약간 좀 부담스러워. 1번은 아웃사이먼도 되게 빨라요. 이 마필도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고 게이트 기탈이 상당히 빠른 마필인데 문제는 지구력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지난번에 1300에서 걸어가다가 3착을 얻어 걸린 건데 이번에는 단 1000m예요. 경주 거리를 줄이고 이 1번 게이트에 입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이 나가고 6번이 따라가는 그리고 경주 거리가 줄었다는 부분에서는 아예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세 마리가 그냥 경주의 조건으로는 나쁘지 않고요. 5번 정물 레이저가 의외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봐요. 이 정구간 바깥 기대임을 당하는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이 굉장히 많이 좀 변화가 온 것 같아서 의외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번 플라잉 토르는 9월 6일날 이제 골천 현재거 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 두 번의 경주를 뛰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솔직히 뭐 별반 변화가 없어요. 뭐 지난번에 장수나봄이나 PK 돌풍의 이런 약세 편성에서도 마신차가 났기 때문에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그렇게 높은 마피는 아니에요. 6번 오겠죠. 그렇게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6번 마피를 총바로 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아이오 사이먼이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지구력이 없는 마피니까 6번 놓고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경마 5경주 넘어갑니다. 열만의 앞에 출전했죠. 이거 뭐 3마 큐피드 미션 뭐 괴물같이 뛰어요. 선행도 어렵지 않게 나서고 시종률관 여유. 마신차는 뭐 크게 안 났지만 뭐 2위하고 크게 안 난 거지 3위부터는 뭐 한 10마, 7마신 8마신이 났으니까 굉장히 잘 뛴 거죠. 그래서 큐피트 미션은 충분히 가능하게 있다고 보고. 오늘 울트라 챔피언이 이제 57kg예요. 야, 이게 이겨낼 수 있나? 휴양 갔다 와서 전환봉 일단 사가랑이 원체 빠르니까는 선입권 따라갔었고 따라가다가 이제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갔는데 걸음이 많이 무뎌져요. 근데 거기다가 부담량을 1kg까지 늘려놨으니까 그렇다고 얘가 선행을 쉽게 갈 수 있느냐? 아니, 택도 없죠. 3번마 큐피트 미션이 누구예요? 이혁 기수죠. 이혁 기수가 선행을 양보할 만한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울트라 챔피언은 상당히 불안하다.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개의 조건이 많이 꼬일 여지가 있어요. 그럼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6번과 캡틴 블릿은 주행검사 모습에 상당한 여유를 보였고요. 또 조제로 기수를 만나보면 현재의 컨디션도 조개 때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시마 파이널 칸지노도 데뷔할 당시에는 상당히 뭐랄까요, 앞으로의 미래가 있었던 마필이에요. 하여간 주행 악벽이 있다 보니까는 경주를 항상 망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결국은 거세를 단행을 했어요. 휴양을 하면서 거세를 단행하고 나서 이제 지난번에 뛰었는데 이건 거세를 해도 이지랄이네. 말이 고름이 안 나와. 근데 이걸 직접 조교했던 다비드 기수 말고 이강석 기수가 조교를 했거든요. 근데 말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나 봐요. 파이널 칸지노가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굉장히 탄력적이었던 마필입니다. 지금 얘가 중성화가 되면서 기운이 더 빠진 게 아닌가. 남자 그렇대. 네. 남자도 이렇게 뭐 성장한 수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내성적으로 바뀐대요, 성격이. 몰라, 나도 안 해봐서 몰라. 혹시라도 내가 기회가 있어서 수술하게 되면 느껴보고 얘기해줄게. 지금 잘 모르는 그런 얘기 들었어. 3번을 인정을 해버리면 3번을 내가 충만을 놓고 하겠다. 그럼 5번은 무조건 잘라야 돼. 57 달고 선행도 못 가는데 얘가 선행 가려고 아둥바둥 하면 3번이 미쳤어 그걸 양보하게? 또라이도 아니고. 그럼 둘이 계속 경합하다가 5번이 나가게 되는 거야. 5번은 잘라야 될 것 같고 6번, 7번 쪽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마도 검빛 예상지에는 검빛의 쓰레기 예상가들은 3번, 5번 대끼리를 잡았겠죠. 예, 그렇죠? 예. 3번, 5번. 3을 인정하면 5는 어떻게? 잘라야 됩니다. 요걸 명심하시고 이경주는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버려야지.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삼국지 나왔었나? 기억이 안 나. 요즘은 뭘 제대로 기억하는 게 없어. 자, 서경은 6경주입니다. 한대간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제 승부경주만큼은 있지 않습니다. 한대간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또 있지 않은 게 있죠? 자, 광고 보십시오. 국산 6등급 1300m 경주인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이경주입니다. 일본 제이맨 파이터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고모 원더케입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이번에 상금벌이 하면서 기쁨을 맞게 할 겁니다. 고모 원더케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모 1번, 4번. 파이터가 조금씩 선두를 뺏어갑니다. 1번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상경주입니다. 이번만 이거나 이번에는 멀로 기술을 기능하면서 그러는 의지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100까지 이번 컨디션이 거의 충막강입니다. 노리고 들어가야 될 맞기고요. 4번 놓고 2번 쪽으로 안 싸움에서 2번, 4번, 5번.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부경 제1경주 시작됐습니다. 1경주입니다. 3방이 대기가 선행을 강력하게 노리려기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무와 최강 클리어는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지만 걸음발 자체가 없는 맛은 아니죠. 6번을 놓고 2번과 7번을 6번, 7번 두 마리 갖춰보고 뒤를 절대로 까먹지 않는 광고와 승부경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서경마 6경주고요. 한대간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열만의 아피디 출연했는데
응원도 압축은 돼요. 화이팅 랭퍼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죠. 8월달 경주 이후에 오랜만이고. 아마 돌아온 뽀빠이. 드래곤부트는 3착 승급하면서 마이너스 5kg인데 사이즈로 좀 밀린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글로벌 보스도 지난 데뷔전에서 인상적인 모습, 공백기 이후의 데뷔전에서 인상적인 모습. 마이로미오는 굉장히 마방이 기대해 주었어요. 문세영 기수가 조교 때 모습을 보여주고 실전에서 압도적인 인기만을 팔렸었는데 의외로 졸전이에요. 과연 이게 이 걸음이 단지 아니면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지. 그리고 뭐 1억 점까지 이렇게 한 5마리의 마피들이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일단 제가 이 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이유가 요 중에 한 마리는 인기를 끌고 있지만 현재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에요. 가장 베스트의 상태는 아마 돌아온 뽀빠입니다. 뭐 탄력 발휘를 해야 되는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기가 좀 느리다 보니까 한 발을 쓰는 게 애매해서 그렇지 이게 가장 지금 현재 상태는 좋아요. 뭐 선행은 2번이 갈 수도 있고 8번이 갈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큰 이상만 없다면 이 4번 마피들 이번 경주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에 충막감을 놓고 승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피를 때리는 거야. 한 방 주럭 때리고 나머지 방어하는 건데 이 중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보여준 걸음처럼 그런 마필은 아니다. 이 마필 한 마리는 좋은 내용이 아니죠. 좋은 내용이 아니라 컨디션이 안 좋다는 내용이니까 현장 영상을 참고하셔서 뺄 거 빼고 먹을 거 먹는 그런 경주로 한대건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마 7경기로 넘어갑니다. 10마리 앞에 출연했고요. 야, 이거 갖고 우리 에이스 예상가 중에 한 분이랑 한참을 얘기를 했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마피 우리였어요. 뭐 이해가 안 될 건 없죠, 사실. 상승세를 가파르게 이어오다 8월 17일 경주 이후에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죠. 10월 20일이었죠. 공교에 나오면서 상당한 인기를 모읍니다. 당시에 1800m도 1순위 했던 마피이기 때문에 아유 뭐 1900인데 뭐 잘 타겠지. 뭐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아주 개차반 같은 성적을 기록을 했죠. 근데 이 정도 상태면은 마방에서 내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굳이 내려보내서 뭐 여러 사람 병신 만듭니다. 경마팬들도 병신 만들고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마주나 아니면 임봉준 조교사나 뭐 김용곤 기사나 뭐 할 말은 있겠죠. 당신은 단학가 기사 샀으니까 단학가 기사나 뭐 할 말은 있겠지만 그냥 제가 그냥 경마팬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저건 뭐야? 그럼 나오지 말든가. 8월달에 출전했다가 공백기 있으니까 저걸 이해해달라는 거야. 공백기 있는 말을 인기를 팔리고 저렇게 삽질을 할 거를. 그럼 정말 저걸 몰랐을까? 마주나 조교사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그래서 치고 당시에는 조교를 똑바로 하지 않았고 이번엔 조교를 제대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점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등급이 아니라 3등급이 아니라 2등급의 한 단계 윗단계에 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 중량이 마이너스 6kg인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임봉준 조교사는 내 말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당시에 오래간만에 출전해 부담 중량까지 높으니까 삽질을 한 거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이번 한번 점핑해서 부담량을 낮춰보자. 우리 이 3번만 우리가 임봉준 쪽에다가 봤을 때는 얘는 부담량 높으면 못 뛰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점핑 출전을 시켰겠죠. 아니면 뭐 출마 투표 잘못했다. 이건 뭐 바보 같은 짓을 할 사람들은 아니니까. 상태가 좋은데 상위권에 올라오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너무 고민인 거예요.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마피 상태는 좋고요. 1번 문학타이거도 지난번에 1800m 나왔다가 선행도 나오지 못하면서 개짓거리를 했는데 이번엔 선행이죠. 뭐 지구력이 좋은 마피는 아니지만 선행을 나서면 더 뛰는 마피는 건 맞기 때문에 뭐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엄마 액티머는 2착 승급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kg 감량이 있는데 결국은 이 마피도 공백기죠. 9월달 이후에 지금 한 2달? 이 정도를 공백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베스트의 컨디션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워낙에 근성으로 뛰는 마피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고 6번 문학사람이는 뭐 전천후니까 전기가 워낙에 자유로운 마필이고 지난번에 뭐 깨지지 않을 만한 일이 느껴졌죠. 근데 부담량이 지금 56.5 지난번에 56이었었고요. 약간 한계이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8번은 레이몬드가 기대 이상으로 잘 뛰어주고 있는데 승급전에서 바로 통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뭐 소중한 만나도 3착 승급을 하면서 마이너스 4kg의 감량이 있는데 감량으로만 본다면 이번 필드 뭐 안 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성혁 기수보다는 이청용 기수가 더 나아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태페션도 지금 이동화 기수가 부산에 대상근무 때문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조재리 기수한테 온 건데 사실 이게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에 이동화 기수 태페션도가 입상을 할 때 그날 경주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말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컨디션이 조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마필이 지금 취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까지 한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페션드는 정확하게 입상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다른 말필이 더럽게 못 뛰었던가 아니면 태페션드가 세 가지로 할 수 있겠구나. 태페션드가 몸이 안 좋아도 지 능력대로 막 뛰는 말필이든가 그리고 마지막은 이동환 기수가 우리를 깠든가 취재기자들은 이렇게 아니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세 가지잖아. 근데 이게 어느 게 정답인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결론을 내는 게 지금까지 봐온 이동화 기수와 얘기를 해보고 이동화 기수와 여러 가지 말에 대한 얘기를 해봤을 때 절대로 이동화 기수가 우리를 깔 만한 기수는 아닙니다. 인성이 괜찮은 친구예요. 말도 잘 만질 줄 알고 승부사 기질도 있고. 그러니까 이동화 기수가 취재기자를 깠다 엎었다 이거는 그냥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죠. 말의 상태가 정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능력이 있으니까 뛰어준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그렇게 말이 안 좋았는데 이제 말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좀 살아났을 거 아니야. 조기대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그 이상의 성적을 보여줘야지. 거리는 1600으로 늘었다 하더라도 이 마필 1400m에서도 제 몫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600m가 발주한 이후에 굉장히 짧죠 코너가. 거기서 이제 포지션 정리를 못하면 그게 꼬이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비하인드를 얘기해주는 방송은 여러분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뭐 맨날 예상가들 뭐 저 갔네 안 갔네 뭐 저걸 땡겼네 안 땡겼네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정확하게 비하인드를 얘기하는 취재 기자 예상가가 어디 있습니까?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난 체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맨날 본다면 10번이 더 뛰어줄 수 있는 걸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번, 1번, 3번 5번, 6번 뭐 이 안에서 결정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10번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주고 싶다. 외곽인 게 좀 단점이에요. 3번은 마이너스 6kg의 점핑 출전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장에서 결정해 볼게요. 그리고 1번 무락 타이거도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조금 더 뭐라도 말이 좀 이상해졌다. 좀 압축된 마번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번이 압도적인 인기만 해요. 6번이 팔려도 우리는 10번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형마 8경주입니다.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의 최대 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더바가 왔으니까 뭘 봐야 돼? 네, 광고 보셔야죠. 국산 6등급 1300m 경주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이경주입니다. 그리고 제이엠 파이터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고모 원더케입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이번에 상금벌이 하면서 기쁨을 맞게 할 겁니다. 고모 원더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1번, 4번 파이터가 조금씩 선두를 뺏어갑니다. 1번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하경주입니다. 이번만 이거나 이번에는 멀로 기술을 기능하면서 그러는 의지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백하기 이번 컨디션이 과연 충분할까입니다. 오늘 노리고 들어가야 될 맛이고요. 4번 넣고 2번 쪽으로 두 안 마리의 싸움에서 2번, 4번, 5번.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부경 제1경주 시작했습니다. 1경주입니다. 3방의 대희가 선행을 강력하게 노리려고 생각이 높기 때문에 필모와 최강 클리어는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지만 걸음발 자체가 없는 맛은 아니죠. 6번을 넣고 2번과 7번을 6번, 7번 두 마리가 조금 그 뒤를 자, 토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인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번의 앞에 추천했죠. 일단은 뭐 2번마 월드 비욘드, 뭐 탱크 삭스, 뭐 두 마필 다 승급전입니다.
이번 월드비욘드는 제가 유승환 기수가 부상을 당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환 기수가 말을 딱 두 마리 같아요. 그중에 한 마리가 바로 이번 월드비욘드고요. 달리 보면 이마피를 자기가 기승 안 하면 놓칠 것 같아서 좀 부상이 있더라도 이마피 기승하고 싶어서 기승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금은 벌어야 되니까 뭐 그냥 심하게 다치지 않았는데 이마피는 놓치고 싶지 않아. 그냥 좀 타고 있으면 상금 벌 것 같아. 이래서 타는 건지 아무도 모르죠. 유승환 기수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주의 조건은 나쁘지 않아요. 월드비욘드가 이 경주에서 뭐 탱크 삭스를 보내놓고 따라가는 조기도 가능하고요. 상코너 전방에서 넘어가는 걸 보면 지난번 경기 때 걸음이 많이 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치르면 치를수록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탱크삭스도 인기마긴 한데 못 뛴 걸음은 아니에요. 사실 선행 가서 버티는 걸음을 보였는데 이날 과다채찍이 나오죠. 당시가 9월 21일이고 주기도 좀 많이 길어졌고 8주 정도 했는데 약간 좀 오시면 되는 마필이기도 하고요. 못 뛴 걸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페더럴 캣도 최근에 상승세고 10호와 킹 오브 선데이도 외곽으로 밀렸긴 하지만 뭐 강단 있게 띄워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요. 복병과도 많아요 이번 경주. 7번, 8번 뭐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복병권에 손색이 없는 마필입니다. 충마 선정 잘해야 될 거고요. 과연 어떤 마필을 안고 어떤 마필을 버릴 것인가. 승급전을 치는 2번과 5번이 배당판을 주도하겠지만 저는 이 마필 2번, 5번 막건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두 마필 장면에서 풀어진다면 어떤 마필이 풀어질 것인지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내용도 있고 한편에 분석도 있으니까 이번 8경주가 한편에 메인 더바가 메인 승부처예요. 어떤 바가? 네, 더바가죠. 한편에 더바가 보겠습니다. 토요일 경마에 최대 하이라이트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 8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9경주 넘어갑니다. 뭐 어떠한 PD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가 아닌가. 네. 일단 1번과 솔개바람은 이제 드러난 것 같아요. 아, 이건 별거 없구나. 네, 별거 없구나 했더니 떡하니 별거 없는 편성을 또 골라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산 5등급에 참 별거 없는 마필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솔개바람이 보여준 걸음이 매번 좀 올라오는 끝걸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경쟁력은 있지만 뭔가 이렇게 현등급에서 확연하다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편성을 정말 잘 고른 것 같고요. 이건 편성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이 음악 쿠가켓이 충막감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뭐 싸운 상대가 워낙에 좀 뭐라 그럴까요? 약체들이다 보니까 뭐 이마필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마필은 지속적으로 좀 거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순발력이 보강이 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주를 풀 수 있게 됐고요. 이번에도 선행이 상당히 유력시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1번이 선행을 갈 수도 있죠. 1번이 선행을 간다면 2번도 고전할 여지는 있지만 이 다비드 기수가 어떤 강단 있게 자기가 몰아줘야 될 때 그 타이밍에 몰아대는 기수는 확실히 외국 기수들이 그런 부분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막 쿠가켓이 웬만하면 선두권을 나오지 않을까 충막감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마 에코퍼스트 원은 뭐 유일한 외산 마필이에요. 이제 강급이 된 거죠. 현등급에서 이제 외산 4군에 뛰다가 넌 너무 못 뛰어 5군으로 가. 그래갖고 5군 내려왔는데 부담량은 56kg 올라갔지만 이 마필이 사실 4군에서 못 뛴 거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아주 깡바닥을 기다가 강급이 된 마필도 있고 어리버리하게 뛰고 뭐 6착 7착 하다가 강급이 된 마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뛰다가 강급이 된 마필들은 하위공으로 내려오면 확실히 더 뛰더라고요. 5번 마필도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6번과 남정나는 창고 한 발이 있고요. 10번 마선더는 다소 좀 문제가 있죠. 주행 악벽이 좀 심하죠. 외곽으로 이제 직선에서 외곽으로 나가버리는 그것 때문에 제어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는데 지난번에 이효정 기수가 나가는 마필을 좀 잡아서 잘 몰아줘갖고 우승을 차지했어요. 승급전이라는 핸디도 있고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한데 만나본 김효정 기수는 컨디션은 괜찮다고 해요. 지난번에도 컨디션이 좋다고 했었고 이번에도 컨디션도 괜찮다고 하는데 이건 사이즈의 차이가 아닐까 봐요. 아무리 기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승급전에서 바깥으로 기대는 마필을 거기다 10번 게이트 외곽인데 저는 아무리 기수가 좋다 하더라도
불안하다고 봅니다. 실버 천사맘새는 지난번에 저희한테 기쁨을 안겨줬던 마필이죠. 한방막권으로 한다음에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했던 마필이고,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이번엔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정확하게 꽂혀도 너무 고왔었고요. 2착 승급을 하게 됐지만은 마필이 원체 끕니다. 그래서 뭐 1번이 나가든 2번이 나가든 이 실버 천세만세는 지가 그걸 끌고 가서 붙여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1300까지는 누구나 해볼 만해요. 편당당으로 봤을 때. 그래서 2번을 놓고 할 수도 있는 경주고 1번, 5번, 6번, 11번 이 마피드 안에서 좀 결정을 해보고 싶다. 근데 만약에 축은 바뀔 수 있어요. 뭐 1번으로 바뀔 수도 있고 뭡니까 5번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축이 바뀔 수 있다는 건 현장 컨디션에 따라서 변화를 한번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많이 잡혔네요. 2번은 좀 덜 잡히고.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실버 마하선더는 뭐 인기마긴 하지만 불안하다. 불안한 이유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참고하셔서 배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마 10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일단 1번 금로얄은 컨디션 좋다고 해요. 김덕형에서 만났는데. 근데 워낙 이마필도 은근히 탄력이 있는 거지, 뭐 아주 일치월장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승급전에 마이너스 기로 감량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팔리는 것 같아요. 스피드별은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행 가야 됩니다. 선행을 가야 더 쪼주는 마필인데, 이번에 선행을 가는 마필들이 좀 경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외곽에서 제대로 뭐 붙여보지도 못하고 망쳤지만 이번 게이트면 송재철 기수가 이걸 갖다가 늘어져 있지만은 2, 3선에 붙어가면 변수의 요인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번 PK 전사가 단독 선행이죠. 이마필이 지금 하위권에서 올라와서 지난번에 선행을 하지 못하니까는 삽질을 했는데, 이 김동현 조교사를 당시에 만나봤을 때도 마필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선행을 못 나가니까 역시 못 뛰어요. 이번엔 단독 선행이죠. 이 마필이 굉장히 빠릅니다. 물론 이제 11번 제주역선이 발주가 느린 마필은 아니지만 8번 PK 전사는 무조건 그냥 게이트를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선행이 굉장히 유력시돼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얼마나 바람이 불지 모르겠는데 저는 8번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버 제주역선은 지난번 것도 오늘 박상훈 교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박상훈 교수가 한국을 했어야 되는데 막상 한국을 할 때는 당일날 기수 바뀌었죠. 부상을 당해서 박상훈 교수가 그 앞경주에서. 그래서 김현정 기수로 바뀌면서 박상훈 기수가 상금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김현정 기수가 가져갔었죠. 마방에서는 다시 한번 박상훈 기수에게 줬는데 상태는 좋다고 해요. 근데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끝이 나도 뭐 할 말은 없지 않나. 뭐 1번, 2번이 대안이 될 것이고요. 고마 천하영국이 의외로 끝걸음 한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마필까지는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8번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 관건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한번 8번을 축으로 놓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번만 금로열이 뭐 압도적인 인기만 해요. 우리의 가장 관심 많은 몇 번? 네, 8번이죠. 8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1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애매하지만은 어느 정도 우열은 드러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번만 검양은 이혁기수에게 선정왔는데 자기가 만져보니까 말도 괜찮은 마필이라고 느껴진대요. 다만 모래를 좀 못 맞는 게 좀 걱정이라고 하는데, 경주거리를 1700으로 늘렸다는 것은 초반에 약간 실수가 있더라도 막판에 한 발로 강가상강하겠다 그런 의지를 좀 보여져요. 박병일 조교사도 만나봤는데 보아님은 뭐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1700m라는 거리를 늘렸다는 부분이 자신도 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죠. 박병일 조교사 그런 상황인데 건망에 뛰어온 거는 보면 이 정도는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 만마로마는 8월달 이후에 주기가 좀 길어졌지만 전혀 문제 없어요. 상태가 좋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요. 이 3번 스마티 아델이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이거 갖고 언젠가 한국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이걸 조교했던 모든 기수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박태준 기수, 송재철 기수. 선행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기수협회 인터뷰 가면 선행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선행을 못 가죠. 왜? 얘가 선행을 가고 싶어도 너무 빠른 마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편성에 운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선행 가죠.
단독선을 하나 찾습니다. 조지할 필요 있어요. 온마 타우러스는 검연과 함께 동반 출전하면서 경주가 깨질 뻔한 걸 살려놨는데 말은 계속 좋아졌다고 해요. 박병일 주고서도. 동반 입상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어리버리하게 팔리는 7분만 한양공주도 매번 그 타령이긴 하지만 편성은 좋고요. 동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경주가 좀 애매하게 팔릴 수 있는데 이 4번 한번 스마트 아델 이번에는 한번 주목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스마트 아델의 단독선행 4번 마피아 단독선행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배당이 좀 높으면 승부로 가져갈 거예요. 상황 봐서. 자, 서경마 12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아피들이 출사표 던졌고요. 한대원은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레이징 엔젤 한번 마차 부차 말라카스 서클 댄서 벨트 스타 님의 향기 금성 황제 개나리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마리. 이 중에서 압도적인 인기만은 7번 그리고 8번 9번 10번 이 순위 되지 않을까 봅니다. 과연 이렇게 끝날까요? 제가 이렇게 많이 체크를 해드린 이유는 이만큼 이경주가 다소간의 혼전장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마피들이 아무 사연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마피들의 능력도 알고 사연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경주가 상당히 재밌게 짜죠. 과연 이 안에서 누가 충마이고 누구한테 조금 더 주력을 해야 되고 누구는 조금 더 배당권을 안고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저한테 사십시오. 한대건제가 그래서 승부하는 겁니다.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메인 승부로 선정을 한 거예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서울경마 제12경주 한대는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는 모두 마쳤고요. 내일은 일요일 경마인데 대상 경주가 하나 있어서 부산에 그것까지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가 좋은 내용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승부처 공개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36812 8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 제주 경마는 4경주와 7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 마무리 짓겠고요. 일요일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